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이삼의 종행 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탄핵 얘기부터 먼저 하죠. 탄핵안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떻게 또 어디서 그 소식을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국회 앞에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계셨군요. 네, 국회 앞에 있었고 예. 안 나갈 수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냥 힘들게 가서 그냥 바로 진입이 안 되니까 네. 뺑 돌아가지고 갔는데 그 설마 이번에 또 부결되진 않겠지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204표? 아찔아찔하게 됐습니다. 204표? 예. 에라이 이런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에라이. 네. 저는 그 가평 모처에서 사람들하고 미리 예약된 그 연불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을 떠나가지고 예. 산중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들으셨습니까? 소식 들었습니다. 난세를 건너가는 예.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뭐 아하.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식으로 네. 얘기하면 이제 난세가 온 난세니까. 거죠. 예. 난세를 어떤 마음으로 건너가야 되는가 음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 아미타불에게 기해서 그렇죠. 마음을 잘 다잡고 흔들리지 말고 건너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뭐 말씀대로 난세는 난세입니다. 지금 계엄부터 지금 탄핵까지 뭐 여러 지금 국면들도 많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가는지 참 놀라운데 이 국면에서 한 장면 꼽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려 왔지만 네. 지금 이제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셀프 탄핵 네. 아닙니까? 저는 여간 해가지고는 뭐 탄핵이 되거나 혹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못하면 이거 임기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실은 그게 제일 큰 염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끝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끝날 수 있구나. 네. 어떻게든 저는 네. 빨리 끝나야 나라가 그냥 살 것 같은데 한번 진짜 그 임기 다 갔으면 저는 진짜 나라 망할 것 같아 했거든요.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도 끝내주는구나. 참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변곡점이 뭐 어떻게 뭔가 확 장면이 있을까요? 완전 탄핵되게 된. 아직도 이제 그 과정 중에 네. 있는 것이니까 네.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탄핵을 전후한 시점에 있었던 대통령 두 번의 담화. 그렇죠. 저렇게 확신에 차서 구국의 열정에 타오르시는 분께서 네. 하시는 그 단호하신 말씀들이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를테면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 수사적인 그렇죠. 표현, 또 중국이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는 중국 외교부가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 부정선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서슴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육성으로 대국민 담화문의 형태로 그런 이른바 음모론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을 깜짝 보고 정말 놀랐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란 거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대통령의 얼굴이 매우 신념과 구국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제가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대통령 얼굴이 대칭이 깨졌어요. 얼굴이 한쪽이 입꼬리라든지 무너졌어요. 한쪽이 무너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혹시 저분이 그 뇌졸중 같은 그런 뭐 이런 좀 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정도로 얼굴이 한쪽이 주저앉았는데요. 혹시 그런 뭐 뇌졸중 같은 그런 병적인 질병 때문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놀라운데 또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탄핵 재판 가가지고 스스로 변론하겠다. 저 정도 인지 상태로 지금 변론이 될지도 의문이거든요. 좀 제발 좀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다가 말 안 통하면 막 승질내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거기서도 뭐 쌍욕하고 이러면 또 욕할 수도 있고요. 가관이 반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해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흥분하신 상태여서 네. 뭐 그런 말씀이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당히 격앙된 상태. 네. 이른바 병적으로 얘기하면 조증 상태에서 네. 자기 확신의 세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니
일국의 국가 원수가 직접 나와서 탄핵 관련된 담화를 육성으로 하는 것도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예. 이제 변론까지 직접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야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벌을 면할 수는 없다. 네. 예, 아무리 뭐 그렇다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거는 뭐 개인의 참작할 사정이지 이런 그 위중한 시기에 네. 그걸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예. 이 문제는 이게 그 수사에 뭐 응하겠다, 책임지겠다, 뭐 등등의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했는데 출석 요구서도 안 받고 의견서도 안 받고 다 안 받아요. 송달 안 받으면 시간 끌려고 하는 상당히 좀 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예. 이 뭐 수령 거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네. 좀 송달이 늦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의원이 기사를 보니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네. 보내준 꽃다발은 또 직접 받으셨다고. 그것도 다 받고요. 그러니까 꽃다발 안에 그러면 수령 통지서 탁 살짝 넣고 보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네. 혹시 헌재가 그 꽃다발에 출석 요구서를 위장해가지고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거 있네요.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준이 이중적이에요. 예. 거짓말인 거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언제는 말과 행동이 맞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또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 알지만 네.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온 국민들 앞에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법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이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이제 말미에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비로소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더한 것들도 있을 거다. 나올 것이다. 예. 더한 짓도 할 것이다. 네. 예. 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그 정치 세력, 국민의힘도 사실 납득 어려워요. 좀 전에 말했지만 204표밖에 안 됐어요. 그럼 85, 뭐 어떻게 무효 기권 포함하면 96, 이제 단단하게 탄핵하면 안 된다. 반란 내란이고 뭐고 계엄이고 하고 싶으면 다 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다가 권성동 친윤 사람이 또 원내대표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움직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 저도 원내대표 선거 아주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네. 그 김태호 의원 연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잡았던 손을 놓아야 될 때라고. 아니 김태호 의원이 저렇게 말을 잘했나 깜짝 놀랐는데 네. 당선은 안 되시더라고요. 떨어졌어요. 네, 택도 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제 기준에 한마디로 정해야 되면 이를테면 가면의 고백이에요.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네. 예, 선한 척하고 예, 온순한 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교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어떤 순간이 와서 네. 다 같이 예, 가면을 벗고 이제 민낯으로 자기의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결정적 순간에 도래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가면을 벗고 네. 자기가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결정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하고 괴리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조금의 어떤 지지자 좀 이상한 분들 네. 그분들만 믿고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 처음에는 막 욕하다가 지금은 그래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기들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면을 벗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난 좀 성향이 보수적이니까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했다가 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뭐 탈당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무슨 뭐 탄핵 트라우마 얘기를 하는데 어디 국민들 앞에 지금 트라우마를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이 총칼을 들이대는 그거야말로 트라우마지. 그런데 뭐 윤상현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1년 네. 지나면 다 찍어줘. 근데 실제로 찍어줬으니까 그거 됐잖아요. 된 거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 상황. 네. 그래서 그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지난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이나 이런 거는 우리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고 지금도 제가 이제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부장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딱 그 뭐 비상계엄 딱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5.18. 네.
딱 그게 떠올랐거든요. 5.18 근데 부장님도 그러시더라고. 마찬가지면 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선거 도장 찍으려고 할 때 투표할 때 그게 지워질까 과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판단이 맞는 건가요? 우리 좀 전에 우리 변호사 한 분은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더 이상 방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아니 본인들의 지지층이 또 광화문에서 거기 있으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네. 나와서 열심히 응원하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보수 집회에 나오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네. 있는 반면에 이번 사건으로 반대쪽에 20, 30대 대거 등장으로 소위 장강의 물결이 앞물결을 물어내고 오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불안해지겠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네.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를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앞으로 2, 3년은 저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믿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믿고 그런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얼마 남지 안 남지 않았다면 네. 뭐 한 1, 2년이다 그러면은 긴장하겠죠. 저렇게 못 하겠죠. 근데 예. 지금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았어요. 4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잊혀지겠지. 예. 예. 그런 생각으로 네,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그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집단들은 그 내부 안에 자기들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국회 안에만 갇혀가지고 지금 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론 문자 받고 하지만 그 문자를 받는 것과 실제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예.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지금의 국민의힘의 구성원이라고 해야 될까? 소위 말하는 다 접전지에서는 수도권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거의 주로 다 영남 중심으로. 영남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극우가 보통 어디든 한 5%는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윤석열 때문에 극우가 한 10%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지금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극우가 되었는데 결국 그 지지자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플러스되는 그 지지자들 정도에서 그치고 이제 아마 그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수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보수 지형은 제가 볼 때 무주공산이에요. 누가 좀 제대로 된 그 보수 색깔을 분명히 좀 제대로 된 보수 색깔을 가진 사람이 깃발을 꽂으면 네. 저는 거기에서 다시 보수가 것이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지금 문제가 이 계엄이나 내란 정황들이 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인데 특히 지금 햄버거집 그건 좀 충격적입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만나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공작을 했던 거잖아요. 북파 공작 부대, HID도 동원하고 등등의 막 이런 증거들이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그 햄버거집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본이 틀린 거예요. 아직 정보사령관이 네. 한국의 일국의 정보 기밀을 다루시는 분이 공개된 장소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부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군사 기밀을 얘기했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맞지 않고 네. 그 왜 또 롯데리아에 가셨는가? 버거킹도 있는데 롯데리아에서 지금 난처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롯데가 지금 그 경영상의 재정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계엄까지 이름이 오르내려가지고 상당히 난처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질 않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지텔인가 하는 사람이 네. 미국에서 간첩 행위로 기억납니다. 체포됐는데 그것도 맨하탄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직원들하고 같이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구속됐는데 아니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군사기밀을 논하면 어떡합니까? 그 연막작전처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일부러 들어요. 뭐 지난번에 그 이석기 내란 당시 그때도 보면 롯데리아에서 또 내란을 롯데리아가 이제 내란 맛집 아니냐 이렇게 자꾸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말고도 저 정황들이 계속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정 무서운 거잖아요. 네. 공작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이 전직 정보사령관이 와서 너 일을 잘하면 장군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다고 하고 참 놀라운 일이고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구속됐잖아요. 지금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검찰이 키를 쥐고 있고 네. 수사에 대한 뭐 기소권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를 믿는 구석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근데 뭐 검찰도 지금은 뭐 엄청나게 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뭐 몇 명은 봐주는 쪽으로 끝낼까 아니면 뭐 세게 나갈까. 근데 이거든 저거든 제가 볼 때는 검찰은 뭐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아니겠습니까? 검찰이요. 예. 예.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거 똑바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일 뭐 수사가 다 이렇게 지지부진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특검이든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해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그 정권이 바뀌고 나면 윤석열, 김건희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서 좀 진짜 말 그대로 이 그 내란 수괴들 괴수들 이거 그 재산 환수부터 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나? 전 그게 궁금해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전두환 특별법도 사실 나중에 만든 거니까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왜냐면 그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 쉽게 롯데리아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그런 걸 모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검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검찰 정신 차려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게 정신 차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 건진법사를 체포를 했는데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정치자금법. 예. 또 그리고 일각에서는 건진도 폰이 있다. 본인도 한금폰 갖고 있다. 명태균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파장이 클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 건진법사의 핸드폰 압수돼서 건진법사하고 연락했던 사람들 명단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건진법사 체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검찰이 너무 속보이는 짓을 했어요. 네. 예? 아니 진작에 하지 그럼. 왜 예? 이제 잡아넣냐. 그래서 좀 검찰의 변명을 보니까 무슨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뭘 조사하다가 불법 사항을 인지해서 체포했다 그러는데 그 건진법사의 외모나 이 사람 이름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이쪽하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좀 검찰의 변명이 좀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속이 빤히 보이기도 하고 네. 이 건진법사나 명태균 핸드폰도 보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 소위 스캔들의 범주에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저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별거 아닐 않습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건진법사의 무슨 딸이 누구를 소개해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이나 홍보비서로 채용됐다든지 하는 인사청탁이라든지 작은 금전 거래가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소위 짜잘한 인사청탁과 금전청탁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본질의 권력의 심장을 향한 무슨 대규모의 이권과 상관 있어 보이지는 아직까지는 않기 때문에 것이다. 그렇게 이 탄핵 국면에서 그렇게 중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말고 좀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명태균 한금폰도 있고 건진법사 법사폰 천공도 옆에 준비돼 있고 네. 이런 다 또 줄줄이죠. 예. 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저는 이제 스님 그 말씀과 달리 그러니까 중대한 일보다는 사사로운 어떤 것들이 훨씬 많이 있을 거다. 아, 녹음 자료가 네. 있을 것이다. 와. 그게 좀 약간 지저분한 사건으로 그렇죠. 가는. 예. 뭐 무속, 뭐 믿고, 뭐 국정 운영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뭐 점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올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 이래야 돼요. 국민 여러분 어금니 깡 우십시오. 네. 아무튼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영분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온갖 추잡스러운 것들이 다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건진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 윤석열을 이렇게 체포하거나 뭐 하기 힘드니까 김건희로 돌아섰다. 그래서 김건희를 먼저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네. 는 설과 또 하나는 이 개헌 날짜를 건진이 잡았는데 네. 건진한테 따지는 전화 그런 것도 음성이 있을 것이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검찰이 먼저 좀 확보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제 보호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 뭐 하도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네. 근데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런 전보고 운영되는 게 맞아요? 아니 원래 옛날부터 다 그래왔어요. 그건 삼국시대잖아요. 아니 조선시대도 명성황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때 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국정에 진짜로 개입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이루어지면 문제이죠. 뭐 아니,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뭐 그냥 몰래 보는 건 모르겠는데 실제로 국정에 개입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수능 아침 날 미역국 안 먹고 아니, 가는 그러니까요. 게 뭐 그런 게 미신이라고 처벌받을 일은 아닌데 네. 예, 이 건진법사나 뭐 이런 문제들이 과도한 인사청탁이라든지 이권관계로 엮이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 마키아벨리가 근대를 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무속을 떠나는 것, 무속과 결연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 근대도 현대도 아니고 근대도 못 벗어난 사회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걸 그러니까요. 국정합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후퇴했는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할 수 있죠. 저는 뭐 예.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도 없고 뭐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뭐 전보고 이러는 건 수도 없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 치지만 네. 그러나 근데 이게 완전한 공적인 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졌다고 하는 거. 근데 또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런 걸 알면서도 손에 왕자를 새긴 그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나온 네. 왕자 새기고 나온 거. 그런데 네. 거기 가지고 좋다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대통령 되라고 안수해주고 이 꼴까지 생각하면 진짜 제가 요즘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아들 좋은 대학 가라고 수능 100일기도 한다고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엄마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과도한 비난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예,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 내가 대학에 붙여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입금해라 이런 문제죠. 것부터 이제 문제인데, 그때부터 예, 문제죠. 그걸 잘 구별해서 과도한 예. 예, 것보다는 이제 그 5천만 원을 요구했다든지 그걸로 네. 뭐 인사청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 건진법사 이야기도 아마 그런 선을 좀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그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위기 이제 출범됩니다. 곧 네. 되는데 다 뺐어요.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이시바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얘기 빼버렸습니다. 네. 외교 공백이 진짜 상당히 좀 다가온다고 느낌이 외교 듭니다. 공백이 다가온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이시바도 조만간 만나겠다고 이야기했고 네.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고 했고 시진핑은 뭐 늘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 빠져 트럼프 있어요. 머리. 그 얘기의 핵심은 아마도 동북아시아 질서를 볼 때 예. 그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그 트럼프가 일기에서 네. 추진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 중에 한국의 걸림돌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김정은 이시바를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머릿속에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으로 앞으로 북미 관계 또 우리나라와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그 새로운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니까 생각해봤어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미국의 자주 독립적인 정부가 있었나? 아니 계엄을 하는데 미국 몰래? 예. 미국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에 따라서 잘했으니까 미국은 네. 몰라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정부가 어디 있었나?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대단하다 됐는데 외교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소외를 이제 받네요. 예. 미국이 얼마나 지금 뿔따구가 났겠습니까? 네. 그게 뭐 누가 됐든 간에 트럼프가 됐더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이 되고 이제 종결이 나고 해서 우리도 정권이 바뀌어서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 뭐 1월이면 바로 취임하는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걸 질질 끌 일도 아니고 네. 또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 내란으로만 탄핵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결정이 빨리 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